독일이 이겼는데도 먼저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최대 100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ATKMS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캐나다 정부는 아직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초대형 국책 사업은 본계약까지 약 2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독일이 캐나다의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서두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캐나다가 협상 내용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내부의 분위기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일자리와 산업 협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독일 잠수함의 신뢰성과 납기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투입해야 할 재원은 60조 원에서 100조 원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단순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운용하고 정비하고 성능을 개량해야 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캐나다가 실비척을 한꺼번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논쟁을 폭발시킨 계기는 태평양 건너 호주에서 나왔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4월 해양 자율 시스템 부대를 창설하고 2027년까지 무인 잠수정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무인 잠수정은 24시간 상시 감시가 가능하고 승조원 위험을 줄이면서 넓은 작전 구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약 6만 킬로미터의 해안선을 지키기 위해 이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해안선은 2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이며 태평양과 대서양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북극까지 감시해야 합니다. 호주보다 3배 이상 긴 해안선을 가진 캐나다가 유인 잠수함 12척만으로 모든 임무를 해결하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이 나온 이유입니다. 캐나다 군 내부에서는 독일 잠수함 12척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측은 독일이 약속한 납기를 단 하루라도 어기면 후속 물량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수함 건조 일정에 자신이 없는 독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결국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협상은 교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서둘러 최종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이 굳어지기 전에 캐나다 여론과 군의 판단이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사례는 캐나다의 더 큰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16년 프랑스와 재래식 잠수함 사업을 시작했지만 2021년 미국과 영국과 함께 오커스를 출범시키며 핵잠수함 도입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와 추진하던 사업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이후 호주는 2032년까지 핵잠수함 5소척을 인도받는 구상을 추진해왔지만 일정과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커스 잠수함 계획까지 흔들린다면 호주는 지난 10년 가까이 추진한 잠수함 전력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캐나다가 지금 독일과의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배경에도 이런 대형 사업의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공공정책 전문가들도 독일 선택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맥도널드 로리의 연구소의 리처드 시무라 연구원은 캐나다 정부의 강한 유럽 지향성을 고려하면 독일 업체를 선택한 것이 놀랍지는 않지만 이것이 캐나다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잠수함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고 비용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완성도가 높은 잠수함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재단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산 수출국 가운데 하나이며 첨단 제조 공급망의 핵심 국가입니다. 나토라는 정치적 명분만 앞세워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캐나다의 전략적 선택지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단은 마크 카니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잠수함 사업 하나에만 매달리지 말고 방위 산업 전반으로 협력 의제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반발도 큽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경우
온타리오주의 알고마 스틸에서 생산한 철강을 대량 사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잠수함 건조와 유지 보수 과정에서 캐나다 기업과 노동자가 장기간 참여할 수 있는 산업협력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 기회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레이크헤드 대학교의 한 교수도 한화오션이 선정됐다면 지역에 분명한 경제적 이익이 생겼을 것이라며 한국의 탈락을 아쉬워했습니다. 캐나다 군사 커뮤니티의 비판은 더 직접적입니다. 독일이 약속한 납기를 지킬 수 있는가? 현대전에서 중요한 수직 발사관이 없는 잠수함으로 북극과 대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가? 더 큰 선체와 긴 작전 방향을 가진 한국 잠수함을 왜 제외했는가? 라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선택은 실제 군사적 요구보다 나토 내부의 정치적 관계를 우선한 결정이라는 비판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보다 인도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정비 능력과 부품 공급이 잠수함의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캐나다가 망설이는 동안 중동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쪽으로 페르시아만, 서쪽으로 홍해를 끼고 있지만 지금까지 잠수함을 단 한 척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해군력과 홍해에서 계속되는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 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해상 교통로의 불안정이 커지면서 사우디도 독자적인 해군력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적 부담을 줄이려는 흐름까지 겹치면서 사우디는 이제 스스로 해상 교통로와 에너지 수송로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사우디와 중동 시장을 겨냥해 국내 11개 기업과 공동 진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원, KT 코롱 스페이스웍스 등 잠수함 건조와 전투체계 통신 소재 분야의 핵심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와 건조 전투체계, 통신장비 유지 보수까지 공급망 전체를 패키지로 제안하는 전략입니다. 한화오션 중동법인 대표는 중동 사업이 제안 요청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2년 안에 수주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수출 선봉에 선 모델은 장보고 IAI 배치2의 선도함 장영실함입니다. 장영실함은 해군의 첫 3600톤급 잠수함으로 도산 안창 호급보다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강화됐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해 약 3주 동안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10월 장영실함 진수식에서 공개한 홍보 영상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모로코와 이집트를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제시했습니다. 모두 3개 국가입니다. 사우디 해군의 관심도 구체적입니다. 사우디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MADEX에서 한화오션 부스를 직접 방문해 장보고 III 배치2 모형을 살펴보고 수출 가능성을 질문했습니다. 해군 최고 지휘관이 직접 잠수함 모형과 운용 개념을 확인했다는 것은 단순한 의뢰 방문과는 다릅니다. 사우디가 잠수함 전력 도입을 실제 검토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수상함 분야에서도 한국은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수출형 호위함 HDF6000을 제안했습니다. HDF6000은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설계 기술을 활용한 한화 시스템의 내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통합 마스트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 능력까지 포함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받는 사우디의 바다 위 중고도 방어망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쟁 구도는 독일과 이탈리아와 한국의 3파전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약 3,900톤급 MA케코 A200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약 7,000톤급 FREMM 계열을 기반으로 검증된 대형 전투함 능력을 강조합니다. 한국의 HDF6000은 이탈리아 모델과 비슷한 체급을 갖추면서도 통합 마스트와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 한국형 전투체계의 결합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우디 호위함 사업은 올해 안에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거론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제시한 현지 건조와 기술 협력 구상이 실제 평가 기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캐나다에서 놓친 산업 협력 기회를 사우디에서 되살릴 수 있다면 한국 조선과 방산, 기업들은 잠수함과 호위함을 동시에 수출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지화 전략도 핵심입니다.
사우디는 비전 2030 구매에 따라 현지 생산 비율 6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사우디 IMI 조선소를 통한 현지 건조를 제안했고 국내 12개 방산 기업과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설계와 건조 사업 관리, 유지 보수 정비까지 포함하는 통합 패키지입니다. 유럽 업체들도 현지화를 약속하지만 사우디는 약속이 실제 생산과 기술 이전으로 이어지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해외 조선소와 협력해 현지 건조를 수행한 경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대한민국은 서류상으로 밀렸지만 시장 전체에서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독일의 잠수함 기술과 정비 자료를 배우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독일 정부와 나토의 정치력, 유럽의 금융 지원까지 동원해야 겨우 밀어낼 수 있는 경쟁자로 성장했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나토라는 정치적 우산을 선택했더라도 북극의 거친 환경에서 납기 지연과 정비 공백이 발생하는 순간 판단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진짜 가격표는 계약 당일이 아니라 인도 후 10년이 지나 바다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드러납니다. 부품을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는지, 정비 인력을 현지에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성능 개량을 누가 책임질 수 납기를 있는지가 지키지 못하거나 결정적입니다. 운용 공백이 발생한다면 캐나다는 다시 한국의 KSS3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시장에서 한국 잠수함과 HDF-6000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세계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의 중심은 더 빠르게 대한민국 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